안녕하세요. 페이스북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서은아라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한 지 올해가 24년째가 되는 해예요. 2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은 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뒤돌아보고선 내 일이 어떤 일이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찾아봤더니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작은 비즈니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드 광고 플랫폼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학생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했었고, 지금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큰 비즈니스들이 그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있어서 그 Y를 던져줬던 첫 순간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할 때 저한테 제안했던 그 안에서의 한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Win the student heart 였어요. 그 일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시는데 그 단어와 문장 하나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삶의 변화를 정말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냥 돈을 받고 하는 일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삶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어떤 필요한 영역들,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해야 하는 이유들을 함께 맞닿게 해주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고 항상 즐겁게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성장을 응원하고 비즈니스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몇 년 전에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제주도에 가면 작은 마켓들이 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한 군데에 있는 마켓을 딱 갔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그 가게 하나하나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입을 모아 저희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저를 이제 손님으로 만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의 고객들이기도 한 거예요. 1인 기업들도 많으시고 영세한 작은 비즈니스들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세요 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려고 찾아보니까 막 이 아이디가 너무 복잡해서 스펠링 오류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거 네임태그라는 게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이걸 사람들한테 프린트해서 넣어주시면 스캔해가지고 바로 QR코드처럼 들어가서 팔로우를 쉽게 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렸더니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캠페인들도 있지만 정말로 이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마케팅은 무엇을 하면 될까에 대한 것들을 저희 팀들하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국 팀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주도를 가자. 제주도에 가서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만들자 라고 했고, 그해 겨울에 12월 달에 내려가서 2주 동안 저희 팀이 제주도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귤 장사하시다 오신 분, 그리고 무슨 할머니들, 꼬쟁이 파시는 할머니도 패션 바지를 파시는 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저희 앞에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그 과정들을 헤쳐나가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오히려 괜찮아, 이거 핸드폰 바꾸면 될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저는 그날 다들 무릎을 꿇고 그들하고 눈을 맞추고 앉아있는 분들 옆에서 그들의 핸드폰 속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과정을 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지를 모두가 같이 느껴서 거의 이제 2주간 그 마켓을 하시는 분들하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에 거기에서 막 무슨 불꽃놀이도 하고 하신다고 그래서 같이 있는데 불꽃놀이 보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마켓에 상점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줄을 서서 선물 하나씩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고생했으니까 귤 먹어라.
이거 바지 가져가라 이러시면서 하나씩 전달해 주시는데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새해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저희 팀들하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는 일들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팀입니다. 뭐 제가 만든 플랫폼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일하고 있고 몸담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정말로 회사 자체가 Y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회사라면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이먼 시넥 책에서 제가 보면서 아, 이게 누군가가 설득하고 강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그들이 스스로 열정을 품어내서 해야만 한다라는 사명감에 일하는 조직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저희 직원들 전체가 다 재택근무하고, 재택근무 상황이라는 게 아무리 이제 리모트 근무에 저희가 익숙한 조직이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을 하는데 힘든지 어떤지에 대한 센스 체크도 전혀 되지 않고, 저희조차도 일하는데 힘든데 회사에서 바라본 건 훨씬 더 큰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에게는 이게 하루하루가 생존이고 또는 오늘을 버틴 것이 내일을 버티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불안감을 만들어 주는지를 저희 모두가, 조직이 모두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도 빠르고 행동에 대한 것들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 뭐 배달 스티커 같은 거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한국 팀만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 한국이 워낙 배달 문화들이 막 발달해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야 돼서 모든 가게들이 갑자기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는 숙제를 갑자기 받게 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 배달 서비스에 대한 거는 플랫폼에서 또 다른 플랫폼에서 해결을 하지만 가게 문을 열었어요 라는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일하는지에 대한 것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40 정도, 40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고, 제가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왜 나 30이 되기 싫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40이 되면 어머 내가 나이가 40이라니, 이런 그 나이의 굴곡들을 지나가면서 그 터널에서 항상 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지라는 것들을 그제서야 떠올려 봤는데 저는 뭐 한 100살까지 거뜬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몇 살까지 내가 일을 할 거지? 라는 생각에 미쳐서 일에 대한 로드맵들을 좀 그렸어요. 그래서 뭐 20대까지는 내가 배우라는 거, 학교에서 배우라는 거, 엄마가 배우라는 거, 이런 것들 사회에서 배워야 된다는 기초적인 저의 스킬들을 배웠다면 20살 때부터는 제가 선택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또 다른 20년을 채웠더니 이제는 뭔가 너 뭐 하고 싶은데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40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붙인 거, 남이 붙이라고 했던 거, 사회가 붙이라고 했던 것들이 무장된 내가 40부터는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야겠다. 그래서 또 다른 20년에는 이 맥스 파워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야지 60부터 내가 그 중에 가장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나 골라서 농익게 만드는 시간을 이후 20년 동안 가져서 80까지 일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40이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여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에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일하는 회사의 본체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정말 좋은 출장과 함께 아이하고의 시간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캠퍼스들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투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회사에서보다도 페이스북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8살 이때여서 페이스북은 본인이 써본 적도 없는데 회사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겠지만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야, 여긴 엄마 회사도 아닌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 또한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꼬리가 올라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흥분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캠퍼스에 앉아서 저를 이제 에스코트 해주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이제 광장에다가 파란색 의자들을 막 깔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음날 여기서 마크 주커버그가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미팅이 있어서 그 미팅 셋업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일 마크 주커버그를 제 눈앞에서 볼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럼요 라고 하면서 깔깔 웃었어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정말 마음을 미친 듯이 뛰게 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흥분감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눈을 돌려봤더니 저희 딸아이가 막 아이스크림 먹고 뭐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는 여기 뭐 이렇게 좋아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저한테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페이스북이니까 좋은 거지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의 그 대답이 저한테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었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듣고 제 안을 들여다봤더니 저는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이전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데 이후 회사에서는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 이직을 하면 지금 일은 이런 건데 다음 일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뭐 가게 되면 승진을 하는 건가? 이런 제가 갖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미 가진 것들하고 열심히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라고 하는 대답에 내가 불과 얼마 전에 40이라는 시간을 넘으면서 지금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전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시간이었는데 내가 어느새 그걸 벌써 까먹고 가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많다고 이미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갖지 않은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빼기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밖에 없고 불확실한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안주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때까지 했었던 많은 선택들, 제가 일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왔나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정말 뭣도 몰라서 정말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택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이건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거야 라고 저를 다급하게 다그치며 했었던 선택도 있었는데 어느 한 번도 저의 순수한 열망이나 그냥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그 에스코트 했던 직원분한테 다음번 샌프란시스코 올 땐 저는 직원으로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부터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해서 7개월 만에 페이스북을 입사를 했고 그곳에 가서 마크 주커버그를 만나서 Hi, this is Olive from South Korea 이걸 했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 도전이 제 인생을 두고 스스로의 선택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선택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아주 저만의 저다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돼서 아주 기억에 남는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아요. 실패는 매 순간 존재하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실패들이. 근데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들이 부끄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실패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성장이라는 단어의 필수 조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사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쩌면 더 빠르게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수많은 실패들을 했는데 뭐 특히나 뭐 세웠던 회사가 망했을 때는 정말 뭐 제 개인적인 삶도 망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덩어리 사이사이에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하루엔 제 제안서가 채택돼서 너무 행복했고, 어떤 날은 동료들하고 밤을 새면서 우리가 막 고민했었던 그 지점을 해결해서 너무 기뻤고, 그렇게 했었던 많은 순간들이 실패라고 하는 종합적인 결말의 덩어리로 그냥 함축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선택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결말이 나는 과정까지의 모든 여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선택은 결론적으로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지만, 실패라는 결론이 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실패이지는 않다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내 안에 쌓아놓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크게 배웠던 것이 저의 그런 실패들이 만들어준 저의 근육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일과 삶을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워크 앤 라이프가 밸런스를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게 오른쪽과 왼쪽에 시소를 놓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들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제 삶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잘 블렌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은 브랜드들이 결국에 그들을 응원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들은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뭐 이 시간까지는 일이니까 내가 요만큼만, 그 다음엔 내 삶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what과 how밖에 집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내 삶의 일부분을 그냥 그 정도만 살고 마는 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됐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일에 진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진심을 갖고 시작하면 무엇이 어려워도, 어떻게 하는 길이 험난해도 뚫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 일들은 회사에 쌓이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에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 보시면 이게 그냥 회사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모두 사랑스러워지실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커리어 어스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너의 성장의 열망점이 어디이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 순간 이제 나는 내년에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몇 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 커리어 어스피레이션의 문장으로 딱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cheerleader to support people and business to grow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사람들하고 제가 마주하는 모든 크기의 비즈니스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응원하는 응원대장이 될 테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업으로 삼았고,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의 방향으로 삼았거든요. 그 응원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루고 싶은 큰 꿈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의 본질 안에는 누군가의 사람의 삶의 성장을, 또는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와주는 일들이 그 가치를 다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축을 저의 큰 꿈으로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는 게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 제 공책증, 저 가방에서 저 기록하는 노트인데요. 제가 사이먼 시넥 테드는 뭐 11년 전?
그때가 30의 중반쯤 됐었을 때였겠죠. 한참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학생 개발자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의 강연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라는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을 다해 할 수 있는 거였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예전에도 읽었었던 책인데 이제 다시 읽어가면서 제가 너무 그때도 이걸 내가 봤었나 할 정도의 문장들을 막 열심히 적었어요. Stay with Why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 했었던 부분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는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어서 그들에게 열의를 불어넣었고, 그들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크게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 깊이 열의를 주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저에게 해주는 응원같이 들렸어요. 네가 하고 있는 너의 리더십이 틀리지 않았어? 너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리더에게 존재해야 하는 2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제가 찾다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비전을 주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리더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른 책에서 했던 것처럼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밥을 먹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바로 리더가 어디에서 앞장서야 하고 무엇을 제시하고 제시할 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로 진정한 저의 오센틱한 리더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리더다운 리더로서 나다운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줘서 다시 한번 제가 해왔던 지난 10년간의 저의 팀원들 또는 저의 팀들이 갔던 방향들, 함께 일했던 시간들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